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다. 1,1은 y축의 점이냐 y축의 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이 y축하고 만나는 점들, 이런 점들을 y축 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y축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0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마이너스 2,7은 이사하면 점이냐? 그렇죠. 마이너스 2,7이면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다. 아니죠.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이런 점들은 y좌표가 0이죠. y좌표가 0. x축하고 만나는 점들. 이거 틀렸고. 이거는 다르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제 4사분면이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제 2사분면이잖아요. 같은 사분면 아니죠. 3사분면과 4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음수가 맞죠. 이렇게. 답은 2번하고 5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936번 봐보면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이 무슨 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래. 이렇게. 이 점하고 이 점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2,3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y축 대칭인 점들은 그 y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는 똑같고, 이거 아까 한 거 같다. 그지? 그 다음에 x좌표는 어때? 둘이 부호가 반대지. 절대값은 같은데. 그래서 둘이 더하면 0 돼야 되거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둘이 더하면 0 돼야 돼. 그래서 4-a랑 3a랑 더하면 0 돼야 돼. 그래서 4 플러스 2a가 0이다.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가 4-a면 얘 3a랑 부호가 반대면 마이너스 3a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 방정식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넣어주면 이거 사라지지. 그래서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 y좌표는 3-2b인데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b는 이제 3 나오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 빼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937번 봐보면 a, b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일 거고, b가 마이너스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면 이거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양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 양수니까 뭐 4번이 같은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941번 봅시다. 자, a랑 b랑 곱했더니 양수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곱해서 양수 되려면, 근데 더해서 양수 되려면 둘 다 양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양수를 양수로 나눴으니까 x좌표는 양수가 될 거고, 양수의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죠. 이렇게. 그래서 제 4사분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보면, 자, 아래 보기의 그림은 시간에 따라 음료수병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상황에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르래. 음료수를 쉬지 않고 일정하게 모두 마셨대. 쭉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 되는 거고, 음료수를 마시지 않다가, 그럼 음료수 양이 똑같겠죠. 그대로 음료수 양이 유지가 되다가 일정하게 반 정도 마신 후 다시 마시지 않았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되겠지. 음료수를 일정하게 마시다가 멈추고 다시 일정하게 모두 마셨다 했으니까 이게 니은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물통에 이제 물을 채운대. 물통에 물을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그 물 붓는 시간하고 높이의 사이의 관계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얘는 일정하게 생겼으니까 물이 일정하게 찰 거거든. 그래서 이게 니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있잖아. 물을 같은 속도로 물을 부으면 얘는 처음에는 넓적하고 얘는 좁으니까 얘가 더 물이 빨리 차겠지. 그래서 얘가 물이 더 빨리 차.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얘는 처음에는 천천히 차다가 나중에는 톡이 좁으니까 같은 양을 부어도 높이가 확 올라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근데 물통에 이렇게 통이 이런 식으로 안 생기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물통에 통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듯하잖아. 얘는 반듯하지 않지? 이렇게 생기면 물통에 물이 어떻게 차냐면 처음에는 천천히 차. 왜? 밑에가 넓적하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차다가 나중에는 확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겠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퀴즈. 자, 물통이 여기 있네.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아, 봐봐. 이렇게 물통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폭이 일정하면 높이가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처음에는 천천히 높이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확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 찾는 거야.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에 통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봐. 통이 이따위로 생긴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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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거야, 통이. 그럼 여기다 물을 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일정하니까 그대로 올라갈 거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는 빨리 올라가다가 나중엔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어? 이렇게. 한번 자겠지? 모르겠으면 틀려야지 뭐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47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자동차가 출발한지 X초 후에 속력을 초속 Y미터로 하고 두 변수 X, Y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모르면 곱하라. X가 뭐래? X, 시간, 초. Y는 속력. 이렇게. 처음에는 6초 동안은 속력이 막 올라가. 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속력을 20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반드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제의 속력을 줄이는 거야. 와 줄여가지고 속력이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B 구간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틀렸지. B 구간에서는 속력이 그냥 일정한 거야. 그대로 가는 거지. B 구간에서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총 80m냐. 그 초속 20m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움직인 거야? 8초 동안 움직인 거니까 160m를 이동했겠지. 그지? 틀렸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초속 20m로 이동한 시간. 초속 20m로 이동한 시간은 이 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초죠. 8초. 그래서 8초 맞다. 이렇게. 자동차가 이동한 총 시간은 15초이다. 이렇게. 자동차가 이동한 총 시간 15초야? 아니잖아. 총 시간 25초잖아. 틀렸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제 디귿만 맞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948번. 이건 풀어봐요. 948번. 자, 봅시다. 선아가 집에서 출발해서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선아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래.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6분까지 계속 쭉 걸어간 거지. 근데 선아가 400m 지점에 왔잖아. 동생을 기다렸대. 아, 그래서 이만큼 기다렸구나. 몇 분 동안? 4분 동안 동생을 기다렸네. 그래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걸어간 거지. 그러면 할머니 댁까지 거리가 800m인가 보다. 그리고 할머니 댁까지 걸린 시간이 18분이 걸린 거고. 그지? 옳지 않는 거 찾아보래. 1번 집에서 할머니 댁 거리는 800m다. 맞죠? 동생과 함께 걸어간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분이다. 맞고. 선아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총 18분이다. 맞고. 선아가 동생을 기다리면서 멈춰 있었던 시간은 4분. 맞고. 5번 선아는 혼자 걸었을 때보다 동생과 함께 걸었을 때 더 빠르게 걸었다. 니네가 보기에는 어때? 이때랑 누가 더 빠른 것 같아? 이때는 그지 6분 동안 몇 분 동안? 6분 동안 몇 미터를 간 거야? 400m를 간 거야. 속력이.
이때는 어때? 몇 분 동안? 8분 동안 몇 미터를 간 거야? 400m를 간 거지. 그럼 같은 400m를 가는데 얘는 6분 걸렸고 얘는 8분 걸렸으니까 이게 더 속력이 빠른 거죠. 그죠? 아, 이거 약분해봐도 얘가 더 빠르죠. 얘가 더 크잖아. 그지? 끝.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물은 온도가 낮아져서 어는 점인 0도가 되면 얼음으로 변하고 이때 잠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아래 그림은 물을 냉동실에 넣은 지 X분 후에 온도가 Y래. 그래서 물이 이제 온도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냉동실에 넣었으니까 온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0도가 됐어. 그럼 이때부터 얼기 시작한대. 근데 잠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대. 0도로 유지된 거지. 몇 분 동안? 5분 동안. 얼음으로 지금 변하는 중인 거야. 그리고 이제 얼음을 보내서 이제 온도가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거지. 물이 처음으로 얼기 시작하는 건 몇 분 후냐? 5분 후죠. 5분 후에 처음으로 얼기 시작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시간은 몇 분이냐? 5분이죠. 이렇게. 끝. 이렇게 풀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952번은 다음 그림은 세정이가 관람차에 탑승한 지 X분 후에 지면으로부터 세정이가 탐 관람차의 높이래. 관람차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높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장 높이 있었을 때 높이를 구하래. 그럼 가장 높이 있었을 때 이때니까 40m. 그래서 40m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세 번째로 30m가 되는 것은 탑승한 지 몇 분 후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세 번째로 30m가 되는 거. 세 번째로 30m가 되는 거. 30m 어디 있는데? 여기 30m 여기. 그럼 쭉 그었을 때 세 번째로 만날 때가 이때잖아.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세 번째로 만났을 때 16분 후죠. 그래서 세 번째로 30m가 되는 거는 이제 16분 후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관람차가 두 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탑승한 지 몇 분 후냐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았대. 두 바퀴 동기 어딜까? 여기서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는 게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탑승한 지 몇 분 후야? 24분 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54번 봐보면 아래 그림은 두 자동차 A, B가 경주를 하는 거야. 시간 X분과 이동거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래. 이렇게. 누가 먼저 출발했어? A가 먼저 동시에 출발했네. 둘이 동시에 출발했죠. 아니다. B가 먼저 출발했다. B가 먼저 출발했잖아. B가 왕 이렇게 간 거. A는 어때? A는 처음 10분 동안은 안 움직였잖아. 그러다 갑자기 왕 해가지고 이때 둘이 딱 만난 거야. 웅 하고 지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웅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속력을 계속 높이다가 이때부터는 멈춘 게 아니라 속력이 50으로 이동거리가 이동거리. 그러면 이때 멈췄네. 이때 멈춘 거야.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얘는 아직도 안 왔네. 그러다가 다시 우왕 하고 간 거지. 이렇게. 자, 다시 A는 처음에는 멈춰 있다가 이게 Y가 거리잖아. 이동거리가 0이면 멈춰 있다는 소리잖아. 우왕 가다가 멈췄어. 이왕 멈췄다가 다시 왕 간 거야. 얘는 어때? 처음부터 그냥 왕 간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봐봐봐.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게 Y가 이동거리일 때 X가 시간이고 이렇게 가는 거랑 좀 달라. 이렇게 가는 거는 있잖아. 속력이 일정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속 100으로 쭉 가는 거 있지. 그런 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동거리일 때. 이동거리가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속력이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점점 빨라져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봐보자. A 자동차가 B 자동차보다 먼저 출발했다. 아니야. B가 먼저 출발했다니까. 자, 50km 지점에 먼저 도착한 거 50km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50km.
50km에 먼저 도착한 거는 A지 A. A가 30분에 도착했고 B는 60분에 도착했으니까 50km에 도착한 거는 B는 60분, A는 30분. A가 먼저 도착했지. A 자동차는 50km 지점에서 20분 동안 멈춰 있었다. 50km 지점에서 20분 동안 멈춰 있었지. 맞죠? 그 다음에 A 자동차가 B 자동차를 추월하는 거는 B 자동차가 출발한 지 20분 후이다. 이렇게. 아니야. 이때 추월했잖아. 이때 딱 얘를 앞서가기 시작하잖아. 이때. 20분 아니죠. 20분 아니야. 20분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답은 뭐다? 니은 디귿이 참이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는 뭐 그냥 풀면 되고, 뒤에 거기 정비례 반비례 좀 볼게요.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 일단 정비례부터 봐보면, 정비례는 x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한 게 y가 됐을 때 그걸 정비례라고 하거든요. x에다가 뭘 곱한 게, x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y가 됐을 때 이걸 이제 정비례라고 합니다. x에다가 뭘 곱해서 y가 됐을 때 정비례 한다라고 하죠. 정비례 이렇게. 이런 거 y는 2x 정비례입니다. 이렇게. 근데 y는 2x인데 여기 뒤에 숫자가 막 붙어. 뭐 더하기 빼기가 붙으면 이건 정비례가 아니야. 이런 건 정비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y는 뭐 x분의 2 이렇게 x가 분모 있는 것도 정비례는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거는 y는 2x라는 거는 이렇게 식을 또 바꿀 수는 있잖아. 양변을 x로 나눠보면 x분의 y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 거지. 같은 식이잖아, 둘이. 이거 x로 나눈 게 이거니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례 이제 정확한 이제 거는 뜻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x 값이 어때? 1, 2, 3, 4가 되면서 2배, 3배, 4배 되는데 y도 2배, 3배, 4배 되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정비례 관계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정비례는 원점을 모양하는 직선으로 그려져.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정비례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똑같이 정비례 1차 함수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2차 함수를 배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이런 직선으로 되어 있는 1차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 이런 3차 함수도 배우고요. 뭐 이런 4차 함수도 배우고요. 사인 함수도 배우고요. 코사인 함수도 배우고요. 탄젠트 x도 배우고요. 뭐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도 막 그려집니다. y는 뭐 2의 x제곱 막 이런 함수 그래프도 막 그리고요. 여러 가지 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작이니까 잘 배우시고. 자, 1차 함수 정비례 관계는 이제 되게 쉽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y는 예를 들어서 3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x에다가 뭐 대입해 보냐면 뭐 0 대입하면 y가 0 나오죠. 그래서 0,0을 지나고 x에다 1 대입해 보잖아. 그러면 3 나와. 그래서 1,3도 지나. 이렇게. 그러면 2 대입하면 뭐 나와? 6 나오잖아. 그러니까 2,6도 지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나는 점들 다 넣어보면 이렇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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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히거든. 이렇게. 좀 더 짧게 넣어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히는 거야. 이렇게. 왕창 쪼개 놓으면 따라라라라 이렇게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직선을 그리는데 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아니야. 직선 그릴 때는 점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돼. 한 개는요? 안 돼. 왜? 한 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여러 개 그을 수 있어. 한 개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최소 몇 개 필요하다? 2개. 2개만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때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점 2개만 있으면 되겠네. 맞아.
근데 하나는 이제 주어진 거야. 뭐? 원점 원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y는 3x라는 애를 그래프를 그릴 때 점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정비례 관계는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 하나 찍어주시고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여기 x에다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 100 대입해도 되는데 100 대입하면 니네가 그리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1 대입하는 거야. 왜? 1이 제일 편하니까. 1 대입하면 3 이렇게. 그래서 1,3을 지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그려봐 하면 자 딱 대고 이렇게 오로로록 그러면 딱 끝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는 이제 마이너스 2x 이걸 그려볼 거야. 이것도 뭐야? 정비례 어디 지나? 원점 원점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돼. x에다 뭐 대입해볼까? 1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뭐 내 맘이지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나오니까 마이너스 1,2도 지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점하고 이 점 지나니까 오로로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여기 x의 개수가 양수면 원점을 지나는데 1, 4함면하고 3, 4함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고 x의 개수인 얘가 음수면 2, 4함면하고 4, 4함면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1, 4함면, 4, 4함면을 지나는 요 직선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왜 이렇게 표현돼요? 봐봐. x값이 증가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y값이 증가하려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 이런 뜻이야 이게. 얘는 x값이 증가하면 그랬지. 그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려가 이런 말이잖아 이렇게. 끝.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 반비를 좀 건너뛰고 정비례부터 먼저 할게. 1001번 봐보면 잘 들어야지 또 숙제 하려면.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두 변수 x랑 y 사이에 뭐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 찾아. 정비례가 뭐야? y는 x에다가 어떤 숫자 곱해진 거 이런 게 정비례. 정비례 이렇게. 이건 정비례야. 왜? 아니 이거는 y는 4x랑 같은 식이잖아.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좌변이 y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뭐 x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건 왜 돼요? 이건 분수는 안 된다면서요. 아니 x가 분모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이거야. 마이너스 5분의 1x야 그냥.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분수인 거지 x가 분모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세 개 고르면 된다. 1002번 x값이 어쩐데?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한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아, 정비례구나. 이렇게. 정비례가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정비례 관계인 거 찾으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얘는 왜 안 돼요? 더하기 빼기 붙으면 안 된다 했잖아. 얘는 왜 안 돼요? 얘는 y는 x분의 2잖아. 아니지. 이거는요, y는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만 있었으면 정비례인데 더하기 2가 붙어서 안 되는 거야. 얘는 왜 돼요 그러면? 아, 얘는 3분의 1의 x잖아. x 앞에 숫자가 곱해진 거 맞잖아. 그지? 1차식 이렇게.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러면 1004번 보자. y가 x에 뭐 한대? 정비례 한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돼? y는 ax라고 식을 세우고 a를 찾아야겠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10이 나온다는데? 아, x가 2일 때 y가 12가 나오려면 a가 6이란 소리네. 아, 이 정비례 식은 6x라는 식이었네. 뭘 구하래?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y 구하래. y는 그럼 얼마겠냐?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8이지 뭐.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까? 밑에 거 1005번도 한번 풀어보면 y가 x에 뭐 한대? 정비례 한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 y는 ax, 뭐 bx로 써도 되고 cx로 써도 되고 x가 얼마일 때? 6일 때 y가 마이너스 2 된대. x에다 6 넣었더니 y가 얼마가 된대? 마이너스 2가 된대. 그럼 a는 얼마인데? 6으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아, 그러면 관계식이 뭐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네. 끝. 이렇게.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찾아보래. y는 3x. 그지? y는 3x. y는 3x. 정비례 원점 지나고 x에다 1 넣었더니 3도 지나네. 이렇게 생긴 거. 2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보자. 다음 중 정비례 관계 그래프 중에서 y축에 제일 가까운 거 찾아라. 이렇게. 야, 봐봐봐. 랄라랄라라. 여기 봐볼게. 내가 y는 1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1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몇 콤마 몇을 또 지나지? 1,1이라는 점을 지날 거 아니야? 1,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게 y는 1x가 되겠지. 그러면 y는 2x도 한번 그려볼게. y는 2x라는 애는 얘는 원점을 지나고 몇 콤마 몇을 지나지? 1,2를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겠네. 얘보다 더 위에 지나니까 더 이렇게 되겠네. y는 3x는 4x는 5x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곱해진 숫자가 클수록 y축에 점점 가까워지거든. 근데 음수도 있잖아. 음수 봐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x 한번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1x는 원점 지나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x거든. y는 마이너스 2x는 원점 지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는 이 A의 값에 무슨 값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무슨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 반대말은 X축에서는 멀어지는 거지. 그럼 반대로 X축에 가까워지려면 절대값이 작아져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그래프 중에서 Y축에 제일 가까운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숫자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거 찾으라는 거지. 이 절대값이 제일 큰 거. 3이 제일 크지. 답은 1번이 y축에 제일 가깝다. 뭐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1012번 한번 봐보자. 이렇게. 자, 다음은 요렇게 5개를 그려놓은 거래. 그 중에서 뭐 찾으래? 요거 찾으래. 요 5개 중에서 요거 찾아보래. 알았어. 그러면 일단 이게 음수잖아, 음수. 그러면 음수니까 이건 안 되지. 1, 4면 3, 4면 아니잖아. 이거 셋 중에 하나네. 그러면 이 중에서 y축에 제일 가까운 게 3번이잖아. 그럼 음수인 것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게 뭐냐? 음수인 것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거. 절대값이 제일 큰 게 뭐지? 이게 절대값이 제일 크잖아, 음수 중에서. 이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아니, 절대값이 1이고 얘는 1보다 크잖아, 절대값이. 이게 제일 크네. 그러니까 이게 3번인 거야. 그럼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는 이거잖아, 이거. 이게 1번인 거지. 얘는 그 가운데 끼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이 제일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1번 그래프였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1013번 한번 봐보면 다음 중 점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정비례 관계니까 원점 지나고 x에다 뭐 넣어볼래? 1보다는 3 집어넣으면 편하지 않겠냐? 3 집어넣으면 딱 마이너스 1 나오니까 3, 마이너스 1을 지나네. 3, 마이너스 1.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동시에 지나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3,0을 지난다. 땡. 2, 4하면 4, 4하면 지난다. 맞죠? 원점 지나는데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 물어보는 거지.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2번하고 4번이 맞다. 정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커야 되는데 얘는 절대값이 2분의 1이고 얘는 절대값이 3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가까운 거야, y축에. 그 다음에 1016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 위의 점이라는 거는 지나는 점 찾는 거야. 지나는 점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3x는 어떤 점을 지나는데요?
1 넣어보면 3 나오니까 1,3도 지나고 2 넣어보면 6 나오니까 2,6도 지나는 거고 2분의 1 넣어보면 2분의 3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지나는 점들인 거야.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럼 이거 지나는지 찾아보려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래서 12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10이 나오네. 응? 그럼 뭐가 틀렸냐? 4번이 틀렸네. 그지 않냐?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4번이 지나는 점이 아닌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18번 봐보면 요 점이 정비례 관계 이거 그래프 위의 점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점이래? 지나는 점이라는 거지. 그럼 지나는 점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뭐 대입했더니 여기 x좌표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y에다가는 여기 y좌표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 y에다가 y좌표 대입하고 x에다가 여기 x좌표 대입해서 풀면 돼. 지나는 점이니까. 자, 그럼 3-a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풀고 있어요.